머리아비기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헌종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속으로는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지요. 양반들은 권세를 앞세워 백성들을 괴롭혔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양 종로 거리는 낮에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로 가득했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은 오직 달빛뿐이었습니다. 밤하늘 높이 떠오른 달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도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었지요. 종로 한복판 운월루라는 기방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구름과 달이라는 뜻이었으니 그곳 또한 달빛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지요. 운월루에는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명기가 있었으니 바로 현설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설은 단순히 노래와 춤만 잘하는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도 감탄할 정도였고 지은 시는 풍류객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현설 낭자의 시 한 수를 얻는 것이 과거 급제보다 어렵다네. 사대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현설의 외모는 서늘한 매화를 닮았습니다. 머리에 꽂은 매화 비녀가 유난히 잘 어울렸고 달빛 아래 서 있으면 마치 그녀 자체가 빛을 내는 듯했지요. 하얀 피부와 긴 목선, 그리고 깊은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설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는 깊은 생각이 숨어 있었고 풍류를 즐기는 듯 보였으나 실은 세상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특히 그녀는 남몰래 정의로운 일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먼저 뛰었고 권력자들의 횡포를 보면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강운상이라는 무관이 있었습니다. 강운상은 조선의 종삼품 무관으로 북쪽 국경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백성들을 보호한 그의 이름은 변방에서 영웅처럼 불렸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그는 한눈에 봐도 100번 싸움을 치른 무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 속에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고 말수가 적어 사람들은 그를 차갑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강운상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몰래 보살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자신의 녹봉을 나눠주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운상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국경에서 적과 내통하고 군사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이었지요. 이것은 누군가의 계략이오. 강운상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증거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포박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강운상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이지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부터 현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운월루를 둘러싼 시선들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섞여 있는 낯선 얼굴들이 자꾸만 눈에 띄었고 그들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요. 밤마다 기방 뒤편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설이 창문으로 내다보면 그림자가 스르르 사라지곤 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현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달빛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은은하게 빛나던 달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 보이는 날이 계속되었지요.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기방의 기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달빛이 어찌 저리 붉은지 모르겠어. 불길한 일이 생기려나 봐. 현설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 운월루 앞 큰 길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죄인이 지나간다. 길을 비켜라. 포졸들의 외침 소리에 기방의 여인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설도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사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걸어가는 사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기품만은 숨길 수 없었지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운상이 고개를 들어 운월루 쪽을 보았습니다. 현설과 강운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지요. 강운상은 다시 앞을 보고 걸어갔고 현설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현설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자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현설은 기방의 단골 손님인 하급 관리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이곳을 지나간 죄인이 누구였는지 아시오? 아, 그자 말이요. 강운상이라는 무관이요. 북방에서 영모를 꾀했다 하여 잡혀온 자라오. 영모라니요? 현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제 본 그 눈빛은 역적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현설은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알아내기로 말이지요. 그녀는 밤중에 기방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관가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서 현설은 돈을 쥐어주며 정보를 캐냈습니다. 강운상의 죄목, 증인, 고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석연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고 증인들은 모두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꾸민 일이다. 현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뛰어든 순간 그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현설이 관가 뒷골목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시오? 현설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달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백발의 노도사였습니다. 그의 눈은 형형이 빛났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요. 노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밀을 찾는 여인이여. 제가 무슨 비밀을? 그대는 이미 알고 있소. 억울한 자의 진실을 말이오. 현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노인은 어떻게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일까요? 노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달아, 숨겨진 진실을 비추어라. 그대는 장군과의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니. 무슨 말씀을? 현설이 되묻기도 전에 노도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희미한 향기만 남아 있었지요. 현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며칠 후 현설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강운상의 결백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부하 장수로 그가 한양에 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현설은 그 장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남산 아래 작은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밤을 틈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막에 도착했을 때 현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막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물을 날랐지만 이미 주막은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소? 현설이 급히 물었습니다. 한 사내가 있었는데 아무도 못 나왔소? 현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일한 증언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현설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씩 웃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권력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첫 반전. 그날 밤 현설은 불타버린 주막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잿더미를 뒤지던 중 그녀는 반쯤 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장수가 쓰다 만 것으로 보였지요. 현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 장군은 결코 역적이 아니다. 그는 국경에서 세도 가문의 비밀 거래를 목격했다. 여진족과 무기를 주고받는 현장을 말이다.
이를 조정해 고하려 했으나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현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도 가문이라니. 강운상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지키려 했던 충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세도 가문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현설은 편지를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밝혀내라고 격려하는 듯했지요. 이제 나는 물러설 수 없다. 현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록 한낱 기녀에 불과하지만 억울한 이를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끝까지 가보기로 말이지요. 강운상은 한양 외곽의 옥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배를 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곳이었지요. 차디찬 바닥에 누워 강운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인가?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운월루 창가에서 본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지요. 왜 그 여인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사를 지키는 포졸이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누가 맡기고 갔소? 강운상이 보따리를 풀자 따뜻한 죽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결백하다는 것을 아는 이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글씨가 아름다웠습니다. 강운상은 그것이 누구의 글씨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음식이 전해졌고 쪽지에는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운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지요. 어느 날 현설이 직접 옥사 근처까지 왔습니다. 멀리서 창살 너머로 강운상의 모습을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달빛보다 은은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운상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현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강운상의 유배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포졸 넷이 강운상을 호송하며 한양을 벗어났지요. 쇠사슬에 묶인 채 걷는 강운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현설은 멀찌감치 뒤를 따랐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행렬을 미행했지요. 한양에서 10리쯤 떨어진 숲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복면을 한 무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놈들을 없애라. 칼날이 번쩍이며 포졸들을 향했습니다. 포졸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무장한 자객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운상이 움직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휘둘러 자객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비록 무기는 없었지만 그의 몸 자체가 무기였지요. 포졸들, 내 뒤로 물러서시오. 강운상은 자신을 가두려던 포졸들을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자객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강운상의 주먹과 발길질에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현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토록 강한 무인을 역적으로 몰아넣다니 세도 가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지요. 결국 자객들은 도망쳤고 강운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설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더욱 깊이 그에게 얽혀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운명 속에 있구나. 습격 사건 이후 현설은 운월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운상을 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현설이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이 스르륵 열리며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설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신비한 노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현설은 이미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노도사는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달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푸른 옥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의 열쇠요. 진실의 문은 달이 기울 때 열리리라. 노도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옥패는 장군의 결백을 증명할 비밀 암호요. 때가 되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오.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복궁 북쪽 비원,
그곳에 잊혀진 전각이 하나 있어. 그곳 바닥에 달 모양 홈이 있을 것이오. 이 옥패를 끼우면 노도사는 말을 끝맺지 않고 다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현설은 옥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으니 옥패가 은은하게 빛을 냈지요. 이것이 답인가? 현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현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현설은 옥패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 일에 뛰어들었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설은 강운상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직함, 그의 고독,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현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남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현설은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나는 기녀가 아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다. 달빛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이 길은 더 이상 장군만의 길이 아니다. 나의 길이기도 하다. 현설은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기로 말이지요. 그녀는 여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권력의 어둠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창밖의 달은 더욱 밝게 빛났고 현설의 눈빛도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현설은 옥패의 비밀을 풀기 위해 궁궐 근처를 조사했습니다. 경복궁 북쪽 비원은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현설은 기방 손님 중 궁궐 하급 관리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비원 깊숙한 곳에 잊혀진 정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곳 말이오. 선왕 시절 비밀회의를 하던 곳이라는 소문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소. 현설은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비 오는 날 밤 궁궐 담을 넘었습니다. 비원을 헤매던 끝에 그녀는 작고 낡은 정각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정각 안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가운데 달 모양의 홈이 있었습니다. 현설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꺼내 홈에 끼웠습니다. 철컥. 바닥이 열리며 아래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현설은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낡은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지요. 괴짝을 열자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현설이 문서를 읽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선왕의 밀지로구나.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운상은 단순한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왕이 비밀리에 임명한 특별 호위무사였던 것이지요. 왕실의 비밀 문서를 지키고 역모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도 가문이 현설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강운상의 체포는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를 제거하려는 세도 세력의 치밀한 음모였던 것이지요. 현설은 문서를 품에 감췄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운상을 구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현설의 움직임은 이미 세도 가문의 눈에 띄어 있었습니다. 비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운월루의 관가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설이라는 기녀를 체포하라. 무슨 제목으로 그러시오? 기방 주인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역적과 내통한 죄다. 현설은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품에 감춘 문서는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운월루 지하 감방에 갇혔지요. 나를 꼼짝없이 가둬두려는구나. 현설은 깨달았습니다. 세도 가문은 그녀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운상도 유배지에서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운상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처형이 예정되었다. 강운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여인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설 낭자는 무사하실까? 달빛은 그날 밤 유난히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현설과 강운상 두 사람 모두 각각 갇힌 채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방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기방의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운월로에는 옛날 관기들이 탈출하던 밀실 통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통로는 지금은 막혀 있었지만 감방벽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설은 감방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벽의 한 부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여기다. 현설은 온 힘을 다해 벽을 밀었습니다. 오래된 벽돌이 무너지며 좁은 통로가 나타났지요. 그녀는 통로를 기어 탈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으로 압송되던 강운상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산짐승이 나타나 포졸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강운상은 그 틈을 타서 쇠사슬을 바위에 내리쳐 끊어버렸습니다. 놈이 도망친다. 포졸들이 쫓아왔지만 강운상은 산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습니다. 달빛이 다시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운명처럼 두 사람은 같은 산길에서 마주쳤습니다. 현설이 숲길을 헤매고 있을 때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현설 낭자. 강장군.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마주선 두 사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운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나아가야 하오. 현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장군. 두 사람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지요. 현설과 강운상은 비밀 문서를 증거로 세우기 위해 결정적인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세도 가문의 본거지였습니다. 위험하오. 그곳은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소. 강운상이 걱정했지만 현설은 단호했습니다. 증거를 공개할 수 있는 곳은 그곳뿐입니다. 그들의 집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두 사람은 세도 가문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담을 넘고 경비를 피해 안채로 들어갔지요. 저택 깊숙한 곳, 세도 가문의 가주가 비밀 회의를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현설은 옥패를 다시 꺼냈습니다. 노도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저택 어딘가에도 비밀 장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서 현설은 또 다른 달 모양홈을 발견했습니다. 옥패를 끼우자 벽이 열리며 숨겨진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세도 가문의 비밀 장부와 영무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감히 이곳까지 쳐들어오다니. 세도 가문의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강운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낭자는 문서를 챙기시오. 내가 맡겠소.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무기도 제대로 없었지만 강운상의 무술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무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지요. 현설은 재빨리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의 싸움을 비추었습니다. 강운상의 주먹에 마지막 무사가 쓰러지자 현설이 외쳤습니다. 이제 가시죠. 두 사람은 문서를 들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쫓아왔지만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운명적 결말을 향해 두 사람은 함께 달렸습니다. 현설과 강운상은 문서를 가지고 사원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원부마저 세도 가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잡으려 했지요. 이놈들을 체포하라.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전 안에서 임금께서 직접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잠깐. 헌종 임금의 목소리에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사실 노도사는 임금의 밀명을 받은 밀사였던 것입니다. 세도 가문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임금께서 비밀리에 조사를 명했고 현설과 강운상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문서를 과인에게 바치거라. 현설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문서를 읽으시는 동안 조정은 숨죽였습니다. 이것은 영모로다. 임금의 진노가 폭발했습니다. 세도 가문의 비밀 장부에는 여진족과의 무기 거래, 군량미 횡령, 심지어 영모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천황의 밀지도 공개되었습니다. 강운상이 왕실을 지키는 비밀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강운상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긴다. 그리고 세도 가문의 역적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도 가문의 인물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현설이 초반에 겪었던 수상한 조짐들, 사라진 증언자, 의문의 화재, 모든 것이 세도 가문의 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궁궐 전체를 밝게 비추었고 오랜 어둠이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세도 가문이 몰락한 후 조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운상은 정의품 벼슬을 제수받았고 임금의 친위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 장군, 경의 충성에 과인이 깊이 감사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강운상은 다시 조정에 복귀했지만 그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한 여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현설에게도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현설이라는 기녀가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하니 관기의 신분을 벗기고 양인으로 삼노라. 현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기방 주인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 운월루로 돌아올 테냐? 현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녀는 관기로 돌아가지 않고 한양 외곽의 작은 집을 얻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글들을 써내려갔지요. 강운상은 틈틈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낭자의 글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어. 장군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각자의 길이 있었지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정은 그 무엇보다 깊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떤 부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밤, 강운상이 현설의 집을 찾았습니다. 낭자, 오늘은 달빛이 유난히 밝소. 그러하옵니다, 장군.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고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강운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 나와 함께 길을 걷겠소? 어디로 가자는 말씀이시오? 어디든 좋소. 다만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소. 현설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나서 밤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강운상이 말했습니다. 앞날이 어떠하든 그대와 함께한 이 길만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오. 현설이 살며시 답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옵니다. 달빛이 우리를 지켜주는 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달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세상을 비추며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의를 향한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밀을 나눈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은 차고 기우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현설과 강운상 두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련이 닥쳐도 정의를 향한 그들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